손목 통증이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나가거나 대충 파스만 붙이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증상을 계속 방치하면 만성적인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많이 겪는 드케르뱅 증후군이나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처음에 통증으로 오시면은 간단한 보존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악화돼서 오시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입니다. 요즘 화제인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드라마 보시면 산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한 뒤에는 산모의 영양분이 태아에게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 뼈도 많이 약해지고 호르몬 변화도 심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잖아요. 특히 손목 통증은 아이를 키우면서 거의 모든 엄마들이 한 번쯤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 후 약해지는 손목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손쉽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로 여성분들의 몸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관절이나 인대가 느슨해지기도 하고 뼈도 약해지면서 몸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손목은 육아 과정에서 특히 자주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나 젖병을 들고 수유를 할 때, 또 기저귀를 갈아줄 때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손목이 꺾이거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는 쉽지만 사실은 손목이 이미 구조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부담이 계속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손목에 지속적인 무리가 쌓이면서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드케르뱅 증후군이나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질환들이 산후 여성분들에게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 손목 통증은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산 후에 엄마들이 이런 손목 통증을 겪는 이유는 일상에서 손목이 혹사되는 자세들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주로 아이를 안을 때 아기 머리를 지탱하려고 하다 보면 손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버티게 되잖아요. 이때 손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꺾는 자세가 손목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계속 안아주고 들어 올려줘야 하는데 아이의 몸무게는 점점 늘어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아이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으니 손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저희 애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손목이 아픈데 제 아내는 또 오죽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산후 여성분들은 아직 체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근력이 부족해서 손목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손목 통증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오셔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손목 통증 예방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기 앉는 자세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아기를 안을 때 무심코 손목에만 힘을 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기 몸을 최대한 내 몸 쪽으로 바짝 붙여서 팔과 허리로 아이의 체중을 나눠서 받쳐주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고 편안하게 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유 쿠션이나 받침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모유 수유나 젖병 수유할 때 팔과 손목만으로 아이를 오래 지탱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수유 쿠션이나 받침대를 사용하면 아기의 몸을 살짝 올려줘서 손목에 실리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손목이 조금이라도 아플 때는 참지 말고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세요. 잘 때는 벗어두더라도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할 때 착용하면 손목의 통증을 줄이고 더 큰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꾸준한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5분 정도만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손목을 천천히 돌리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손목 주변 근육이 튼튼해져서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꾸준히 하면 통증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손목을 잠깐이라도 제대로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육아 중에 잠시 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손목이 쉬지 못하고 계속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손목을 완전히 쉬게 해주시고, 손목이 뻐근하거나 아프다면 차가운 팩으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만 꾸준히 실천을 하셔도 손목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목 통증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좀 생길 수 있나요?
손목 통증이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나가거나 대충 파스만 붙이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증상을 계속 방치하면 만성적인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많이 겪는 득헤르뱅 증후군이나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손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나중엔 손목을 꺾거나 살짝 젖히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심한 경우에는 손목 주변에 있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 아기를 안거나 기저귀를 가는 것 같은 간단한 일상 활동도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통증으로 오시면은 간단한 보존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악화돼서 오시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 설명드린 아이 엄마의 경우 아이의 건강과 육아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본인의 건강은 뒷전이 돼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참기만 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아마 손목 통증 때문에 수술하면 며칠씩이나 손목을 못 쓰고 육아에 영향이 가다 보니 당장은 아파도 병원 치료를 미뤄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그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두팔로 정형외과는 최소 침습 기술을 통해 내시경으로 손목을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다른 곳은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저희는 하루 만에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손목 질환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출산 후 육아는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손목 통증까지 겹치면 정말 고생스럽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만 잘 실천하셔도 손목 건강을 많이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손목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전문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두팔로 정형외과가 수부 손목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다 보니 여러 육아맘들의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환자분들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니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육아맘 분들의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두팔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